네, 다음 과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하단을 보면 그리드 스냅, 그리고 그 옆에 also, 플래너, 오스냅, 스마트 트랙, 배웠었던 건볼이 있고, 레코드 히스토리, 필터라는 옵션들이 있죠. 이 중에서 우선 그리드 스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니까 배경을 밝은 색으로 바꿔두고, 이 그리드 스냅은 우리가 개체를 만들 때 이 그리드에 맞춰서 움직이거나 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선을 딱 했을 때 이 그리드 스냅을 ON을 하지 않으면 이 그리드와 그리드의 그 사이, 그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지만, 이 그리드 스냅을 ON 하면 이 그리드에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 그리드 스냅은 모델링을 배우는 초반에는 이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리드 스냅의 활용도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 스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그리드 스냅을 ON 하거나 OFF 하는 기능이 있고, 여기 세팅으로 들어가면은 요 그리드 간격이 몇 개까지, 그러니까 100개까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 그리드를 1mm, 그러니까 하나 그리드 한 칸이 1mm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메이저 라인은 10개의 그리드가 지나가면 그 다음 10번째에는 조금 더 두꺼운 선으로 표현해 주는 게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 그리드 스냅 옵션인데, 지금은 그리드 스냅 스페이스가 1mm로 그리드의 단위와 똑같이 설정이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0.5로 변경을 하고 OK를 한 다음에 선을 그어보면 1마다도 되지만 0.5를 기준으로 그리드 스냅이 작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세팅이 들어가서, 자, 이걸 다시 1mm로 바꾸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 100개의 그리드를 표현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그 굉장히 큰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될 때, 이를테면 한 이 정도 되는 큰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될 때는 그리드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리드 스냅의 세팅으로 들어가서 현재 그리드 카운트 100개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거를 뭐 한 500개로 늘리면 이 500개만큼이 더 늘어나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 그리드 한 칸도 1mm가 아니라 10mm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 그리드 스냅 역시 10mm지만 그리드 스냅은 5mm마다 내가 잡히도록 하겠다고 하면은 라인을 해보면 그리드는 5mm만큼 되는 것이고 총 500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100개의 1mm고 1mm고, 이 그리드 스냅 옆에 있는 also는 우리가 직선을 긋거나 물체를 움직이거나 할 때 내가 이 상태에서 라인을 시작했지만 수직 또는 수평으로 긋고 싶을 때 쉬프트를 누르게 됩니다. 쉬프트. 이렇게 가다가 쉬프트를 딱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만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 제약이 돼요. 이 기능을 하는 것이 올소입니다. 여기 올소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지금 올소를 체크하지 않고 내가 폴리라인을 긋는데, 지금 긋다가 제가 쉬프트를 딱 누르면 올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올소는 항상 켜놓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 쉬프트를 눌러서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래너 부분을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라인이나 커브를 그리게 되면은 이 라인과 커브가 X, Y 평면 좌표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퍼스펙티브에서 그리더라도 공간에다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클릭을 할 경우에는 바닥으로 달라붙게 돼요. 바닥으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육면체가 있었을 때 공간에서 그 커브를 그려야 될 경우를 이 커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자, 내가 라인, 그 다음 오스냅을 켜놓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을 해서 내가 이 공간상에 여기에다가 그리게 된다. 자, 그러면 이쪽 뷰에서 시작했으니까 라이트 뷰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여기서 여기를 딱 찍으면 퍼스펙티브로 가서 돌아가서 볼게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어디로 달라붙느냐 하고 봤더니 이 축의 연장선상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헷갈리죠? 한번 볼게요. 다시 우리가 프론트 뷰에서 다시 커브를 한번 그려보죠.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프론트 뷰에서 그린 이 커브는 퍼스펙티브 공간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어디에 그려지냐 하면은 요 X선, 빨간색 선의 연장선이 있는 요 면에, 가상의 이 면에 그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라인을 그어서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두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가상의 면이 있어서 우리가 라이트 뷰나 사이드 뷰에서 그리게 되면 이 면 위에 얘가 그려지게 된다. 그런데 만약 특정한 X축과 Y축의 면이 아니라 그것과 떨어져 있는 공간상의 좌표에서 그려서 계속 걔네를 이쪽 측면으로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플래너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커브를 선택하고 오스냅이 켜져 있고 엔드 포인트가 체크가 된 상태에서 요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요 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특정 뷰로 와서 플래너가 없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 축에 지금 Y축이죠. 녹색이니까 이 녹색 축에 그 다음 첫 번째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그 다음은 여기로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커브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플래너를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포인트에서부터 그려 나가게 되면은 자, 이제 이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시작하는 이 지점을 플래너를 체크하면은 거기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면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체크가 안 돼 있으면 공간 좌표상에서 그려지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부터는 가상의 XY 평면 좌표로 달라붙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는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중간에 특정한 좌표에서 평면으로 그려야 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오스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커브는 이 커브에 끝점이 있고 이 커브에 중간 지점이 있고 이 커브에 또 끝점이 있죠. 원은 원의 중심점이 있고 원의 근처점이 있고 원의 4분 지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요 점 개체는 우리가 바짓단 줄일 때 시침 꼽아 놓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요걸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가 엔드 포인트 끝점이고 오스냅의 엔드에다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센터도 한번 체크해 놔보죠. 그 다음에 여기 근처에 가까이 가면은 철석 달라붙으면서 계속 따라가게 돼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찍으면 거기가 지금 니어 포인트 근처에만 가면 철석 달라붙는다. 그게 니어고 그 다음에 이 선의 중간쯤 가면 미드 포인트가 추출이 되고 또 끝점이 추출이 돼요. 원에는 포인트를 딱 해보면 여기에 가까이 가면은 센터 지점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원의 0도 그 다음에 원의 90도 180도 270도 즉 4분 지점 원을 360도를 4개로 나누는 그 90도 각도를 우리가 쿼드라고 하고 4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선과 또 어떤 선이 겹쳐져 있을 때 이 선과 이 선이 교차하는 곳을 여기에 보면 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섹션이죠. 그래서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근처에 가면 이제 근처점이 막 잡히고 또 끝점이 잡히는데 요 선과 요 선이 겹치는 곳에 가면 인트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지금 여기 보면은 포인트라는 옵션이 있죠. 이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지금 찍어 놓은 이 포인트도 스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저 포인트까지 가고 싶어 할 때 가까이 가면 포인트가 철썩 달라붙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원하는 커브를 그릴 수가 있다. 아까 이 선 설명할 때 이 커브에서 끝점과 뭐 근처점, 여러 개의 근처점들, 그 다음에 이 선의 중간점, 그리고 또 이 선의 끝점이 나타났는데 만약 우리가 스플릿으로 이 커브의 포인트를 가지고 일정 부분을 잘라내게 되면 이제 이 포인트에는 또 다시 자체적으로 끝점이 만들어지고, 자, 여기 가면 이제 끝점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는 또 미드 포인트, 이 선의 중간점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냅은 그 외에도 탄젠트라든가 낫 또는 벌텍스, 프로젝트 뭐 이렇게 또 다른 기능들도 있지만 이제 그것들은 차차차차 같이 한번 해 나가기로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자유 커브가 있었을 때 이 커브의 미드 포인트도 혹시 검출이 될까? 그러면 점선을 누르고 가까이 가면 엔드 포인트가 잡히고 쭉 따라가다 보면은 어딘가에 미드 포인트가 검출이 돼요.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커브를 만약 엔드나 니어가 그러니까 근처점, 끝점이나 중간점이 아니라 이 커브의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 같은 특정한 어떤 지점들을 검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이 오스냅으로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divide라는 명령어예요. 타이핑에다가 한번 해보죠. D-I-V-I-D-E divide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러면 select curve to divide 자, 요 커브를 선택하고 한 번 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number of segment 몇 개로 분할할 건데 4개? 아니 5개로 분할을 해줘.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데 스플릿 나누지는 말고 스플릿에 지금 no라고 되어 있죠. 나누지는 말고 포인트 개체만 만들어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등간격으로 이제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 지점이 됩니다. 자, 이 방법 외에도 또 다른 방법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디바이드 할 건데 세그먼트의 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몇 개의 등간격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랭스, 길이로 나눌 수도 있느냐. 그러면 랭스를 딱 클릭을 하고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키보드 그러니까 F7번 눌러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가 여기까지 1mm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내가 30mm만큼 30 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 30, 30, 30 그리고 마지막에는 30이 아마 안 되는 정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divide number of segment 몇 개로 분할할 것인가를 할 수 있고 또는 length 길이를 가지고 15mm로 분할을 했을 때는 이렇게 15mm가 되는 곳들마다 이렇게 포인트를 생성할 수가 있더라. 만약 우리가 하나 복사를 해서 똑같이 디바이드를 하는데 디바이드 이것을 디바이드 할 때 랭스로 15만큼 할 건데 스플릿이라는 옵션을 yes로 바꿔주면은 포인트가 생기는 게 아니라 15mm만큼 분할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오스냅과 플래너, 그리드 스냅, 올소 같은 이런 기능들은 상황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하면서 계속 활용을 하게 되고요. 건볼은 대부분의 경우 켜놓고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스마트 트랙은 내가 어떤 커브가 있을 때 이 스마트 트랙을 켜놓고 오스냅을 껐다. 스마트 트랙만 있을 보통은 근데 오스냅과 스마트 트랙은 같이 사용을 합니다. 내가 끝점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특정한 가이드라인들이 생기죠?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추적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트랙은 켜놓고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불편한 경우에는 뭐 꺼놓고 쓰기도 하고, 또 명령어가 실행되는 과정에도 이 스마트 트랙은 껐다 켰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넘어오면 이 상태에서 오스냅도 끌 수 있고, 오스냅을 킬 수도 있고, 명령어를 실행하다가 그리드 스냅도 되고, 뭐 플래너도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레코드 히스토리는 특정한 면을 만들거나 우리가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샘플링을 하면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누르면 셀렉션 필터라는 창이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개체도 있고 또 어떤 사각형의 면도 있다 했을 때 이걸 뭘 잡을 건데를 직접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서피스는 요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피스를 빼놓으면 이 서피스가 잡히지 않아요. 지금은 커브가 잡히지만 여기 커브를 꺼놓으면 이 커브가 잡히지 않습니다. 대규모 모델에서 커브들을 한꺼번에 잡아야 될 때 또는 커브는 잡지 말고 서피스를 한꺼번에 잡아야 될 때 그럴 때 여기서 체크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또 이 셀렉션 필터는 1회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 창 위에서 Shift를 누르면 순간적으로 얘네가 다 없어지죠. 그 상태에서 내가 커브만 한번 체크를 하고 Shift에서 손을 떼고 쫙 끌고 주면은 그 내가 긁은 것들 중에서 커브만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회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그 옆에 있는 건 정보로 뭐 현재 컴퓨터의 자원 중에서 CPU를 몇 % 쓰고 있고 메모리를 얼마나 쓰고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스냅까지 다 알아봤고요. 이제 지금까지 보셨던 영상들을 기초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샘플링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